안녕하세요. 2020년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충남녹색연합의 김성중입니다. 맹꽁이 친구 문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제 10회, 제 10주년을 맞이하는 맹꽁이 모니터링에서 많은 분들이 또 10년 동안 조사했던 지점들을 전부 다 한번 전수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된 결과 보고를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5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9주간 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조사 지점은 대전시 전역에 106지점 중 총 64지점을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조사하신 분들은 대전청 녹색 회원분 및 대전 시민분 약 90명이 지금 참석을 해주셨고요. 이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관련해 사전 교육을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전 교육은 5월 16일 날 10시에 저희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사전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전 교육에서는 맹꽁이 집사님들을 선정을 했었고, 맹꽁이 서식지 조사 및 기록지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조사 결과 발표와 맹꽁이 모니터링 10년 활동 및 결과 보고서 제작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맹꽁이 집사에 참여했던 집사님들이 다 명단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90명의 참여를 해주셨던 맹꽁이 집사님들의 명단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 대전충남녹색연합으로 연락을 주시면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6일 날 저희가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관련 사전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 아까 인사드렸던 저희 중1고등학교 선생님인 문광현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사전 교육 때 내용들은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맹꽁이의 생태적 습성 및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또 맹꽁이, 그리고 맹꽁이 알, 그리고 올챙이, 그리고 성체의 특징, 그리고 맹꽁이와 다른 양서류들의 구분하는 방법들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맹꽁이 집사님들의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럼 이 올해 진행됐던 맹꽁이 모니터링의 수정 결과인데요. 총 조사 지점은 106지점 중 64지점을 조사가 됐었는데, 신규 지점이 발견된 것은 13지점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기존에 조사되어 있던 지점은 27지점, 그래서 총 40지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 구별로 조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각 구별 결과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가장 장기간 동안 발견이 됐던 어원중학교하고 어원초등학교에서 계속 꾸준하게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신교 아래 신탄진 쪽에 있는 용신교 아래 갑천 좌안 습지 부분에서도 맹꽁이 알이 저희 문광희 선생님과 제가 조사한 결과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조사자분들이 집사님들이 많이 발견하신 곳들도 대덕고등학교, 대덕초등학교 우성임산 및 습지, 그리고 카이스트 서쪽 학생회관 쪽, 그리고 카이스트 앞 갑천 둔치, 그리고 선사박물관인 응구비공원, 그리고 노원중학교, 그리고 유성여고 인근 포춘차이나 식당 앞에 있는 논, 그리고 금강연수원과 네오미 아파트 사이의 공터에서도 발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좀 문제가 있었던 스마트시티 앞에 우성인산 밑에 있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있었는데요. 그쪽은 꾸준하게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이쪽 5단지 앞과 2단지 앞쪽에서도 맹꽁이들이 울음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상원초등학교의 복용공원 앞에 있는 논에서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성경찰서 근처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맹꽁이들이 울음소리와 성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발견 지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침례신학대학교 인근에서도 발견이 됐었고, 그리고 가데나 레스토랑 근처에서도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유성구에서는 총 27지점이 좀 확인이 됐었는데요. 5개 구 중에 가장 많은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서구 쪽인데요. 서구 쪽에서는 그 조사 지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지점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우선 구봉마을 그 단지에서도 꾸준하게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앙초등학교 그 동쪽에 그 측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쪽 그 뒤쪽 산림 지역에서도 맹꽁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규 지점으로 발견됐었던 한박고등학교 조회대 및 배수로에서도 올해도 역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관저 아파트 그 아파트 맞은편 공터에서도 그 맹꽁이 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작년 역시 신규 지점이었던 외국어 고등학교 운동장에서도 맹꽁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또 신규 지점으로 새 지점이 또 나타났는데요. 그 느리울 중학교 급수대 쪽 배수로하고 그리고 문성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그리고 갑천지구 호수공원 예정지에서도 맹꽁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지점에는 좀 새 지점이 좀 신규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덕구인데요. 유성구와 서구와 다르게 대덕구, 종구, 동구 요 세 개 구는 조사 지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견이 안 되고 있었던 지점들에서도 발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신규 지점들이 발견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대덕구에서는 그 문평동 쪽에 그 맹꽁이 대규모 서식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희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의 출발지 조사 지점이기도 한데요. 이 그 갑천과 금강 합류점인 맹꽁이 공원에서 그 여전히 맹꽁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문평동 쪽에 드론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맹꽁이 공원의 옆쪽에 좀 그 안쪽 깊숙이 좀 있는 곳인데 이 드론공원에서도 맹꽁이 소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규 지점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구입니다. 동구에서는 그 예전에 발견이 됐었지만 한동안 조사가 진행이 못했었는데 올해 또 조사를 통해서 맹꽁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곳이 직동에 있는 천샘마을 버스 종점 배수로에서 맹꽁이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대성여고 운동장 배수로에서는 맹꽁이 소리를 올해 처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은 문광현 선생님이 확인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중구입니다. 중구는 그 조사 지점 9지점밖에 되진 않지만 그 작년까지만 해도 조사 지점이 한 번도 나오진 않았었는데 올해 한 지점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곳은 그 중촌 시민공원 그 화장실 옆에 있는 배수로에서 맹꽁이 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 역시 저희 문광현 선생님이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신규 지점으로 확인된 곳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0년 총 신규 지점으로 발견된 13지점에 대한 자세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리겠는데요. 유성구에서는 총 9지점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하기동에 있는 친례신학대학교, 그리고 같은 동네인 친구랑 어린이집 근처, 그리고 반석동에 있는 가데나 레스토랑, 그리고 도룡동에 있는 국제지식재산연구원, 그리고 장수 어린이공원, 그리고 다음 죽동에 있는 지울마을 지림로 좌측 정자 아래 앞에 있는 밭이에요. 밭에서 발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죽동 1통 마을회관 밭에서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구성동에서도 국립중앙과학관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쪽 배수로에서 발견이 됐었고 신성동 금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네, 다음은 서구인데요. 서구는 총 3지점이 그 신규 지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저동 느리울 중학교 급수대 쪽에서 발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산성동 문성초등학교 운동장, 그리고 도안동에 있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호수공원 예정지에서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맹꽁이공원 옆에 있는 드론공원 대덕구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여기 드론공원도 맹꽁이 신규 지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지점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3지점이 올해 신규 지점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지점이 발견된 거는 맹꽁이 직사님들이 맹꽁이 서식지를 좀 열심히 열정적으로 조사를 해준 덕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문광현 선생님이 올해는 좀 더 많은 지점과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조사를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도령동에 있는 스마트시티 5단지 뒤쪽 우성이산 그 사이에 있는 배수로에 그 맹꽁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서식을 하고 있는 장소였었는데요. 그 유성구청에서
이곳 그 앞에 있는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업은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마침 이 시기는 맹꽁이가 장마 기간 동안 산란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마을 그 5단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그 저희 대전초등 녹색연합으로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 배수로 그쪽 보도블록에 있는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맹꽁이 서식지가 훼손될 위험에 있다. 이걸 어떻게 좀 막아줄 수 있겠느냐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확인을 해보니 그 보도블록을 다 뜯고 그 주변에 나무나 이런 것들을 좀 훼손을 시켜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이곳은 맹꽁이 서식지였다는 것을 현장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 바로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성구청과 대전시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곳의 맹꽁이 서식지이고 중요한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당시 공사는 일시 중지를 시켰었고요. 그 다음 그 맹꽁이가 그 멸종위기종 2종인 그 법적 보호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형 환경청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금강유형 환경청에 연락을 해서 여기 맹꽁이 서식지임을 알리고 보호 조치에 대한 방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바로 대전시와 유성구청에게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공사 중단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그 맹꽁이 선생님이신 그 문광현 선생님은 다시 현장으로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현장에서 맹꽁이에 대한 다시 전문가적 의견과 그리고 생태적 가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왜 보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공사 기간을 잠시 뒤로 미룰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했었고요.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산란이 끝나는 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산란이 다 끝나고 맹꽁이들이 이동이 다 끝났을 때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시가 맹꽁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맹꽁이 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서들은 다시 한번 대전시와 유성구청 그리고 금강유역 환경청에 결과 보고서를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당 그 중요 지점들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저희 문광희 선생님이 같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꼭 그 맹꽁이 서식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 관련해서 관련된 그동안의 이야기와 그리고 총평에 대해서 저희 문광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한 문광현입니다. 방금 활동가님으로부터 그 올해 맹꽁이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06지점 중에서 13곳이 신규고 그 다음에 그 27곳이 확인이 됐고 총 40지점이 발견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 맹꽁이 모니터링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뜻깊은 자리인데요. 그동안 여러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그 학생들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같이 참가해 가지고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그 10년 동안 일들을 쭉 보면은 아까 이제 활동가님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큰 성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특히 그 문평동하고 그 밑에 갑천하고 이제 금강이 만나는 문평동인데요. 거기가 바로 그 대전 맹꽁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다른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오지 않도록 하고 그 외 또 다른 것들을 다 차단해서 지금은 맹꽁이 공원으로 그 맹꽁이 보존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스마트 시티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우성이산 사이 그 사이에서 또 맹꽁이 대규모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또 그것도 공사를 중지하고 또 여러 가지 맹꽁이들을 많이 그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맹꽁이를 보호하고 조사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맹꽁이들을 이제 보호하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맹꽁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맹꽁이, 동물, 식물, 특히 이제 사람, 인간이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같이 가족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활동가하고 같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맹꽁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주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 충남 녹색연합 그 활동가님들께서 그 많은 활동을 해줬습니다. 홍보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됐고요. 또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대전 시민들하고 같이 했다는 거, 학생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큰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 충남 녹색연합 활동가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지금까지 참가한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깥을 보니까 아직도 장마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마가 계속되면은 맹꽁이한테는 좋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산사태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홍수도 일어나고 아주 큰 일이 올해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를 좀 해야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맹꽁이 모니터링 한다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 잘 지나고 그 다음에 장마가 지나면 또 무더위가 오는데 무더위 또 잘 지나시고 끝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 다 같이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